이번 시간은 등비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등비수열의 극한인데 실제로 요거는 지수함수 극한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지수함수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지수함수 극한은 물론 다음 단원에 공부를 할 거고요. 지수함수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얘기를 하자면, 자, 우선 지수함수라고 하는 거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함수예요. 그래서 단조함수라고 부르거든요. 우리 배웠던 거 하는 거예요. 지금 y는 a의 x제곱을 가지고 갈 건데, 이 a의 값이 1보다 크냐 내지는 a의 값이 0과 1 사이냐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좀 해봐야 되죠. 반대로 적었네요. 자, 만약 a의 값이 1보다 크면 이 함수는 증가하는 상태가 되겠고요. 만약 이런 상태였다면은 x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계속 증가할 거예요. 요런 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제 만약에 a 값이 0과 1 사이였다면 이렇게 감소하는 형태가 되겠고, 결국에 수렴값은 0이 되겠죠, 그죠? 이런 거를 생각하는 건데, 자 보시면 등비수열 R의 n제곱에 대해서 수렴 발산에 대해서 먼저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항이 R이고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이면 R의 n제곱으로 표현이 되겠죠. 등비수열의 일반항 기억나죠? 이것도 이제 잠깐 설명할게요. 등비수열 일반항 a 곱하기 r의 n-1제곱이었습니다. 첫 항도 r이면 얘가 이제 r이 되니까 이게 이제 r의 n제곱이 된 거죠. 지금 우리가 이제 이런 수열에 대해서 이제 먼저 보고 있는데, 자, 이게 어떻게 됐느냐? 만약 r의 값이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만약 r의 값이 1보다 크다는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아까 함수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그려봤죠. 이렇게 그려봤는데, 이게 r의 n제곱이기 때문에 수열이 an이, 이거를 제가 이제 함수식 표현으로 좀 바꿔보면, 여기서 변수가 n이니까 이 변수를 기준으로 만약에 내가 fx를 뭐 r의 x제곱 이런 식으로 가는 거랑 똑같아요. 그럼 얘가 이제 1보다 크다고 치면 얘는 증가하겠죠, 그죠? 그럼 이제 얘가 무한대로 갈 때 어떻게 됩니까? 무한대로 발산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중요한 건 이겁니다. 발산은 우리가 이제 극한값을 계산할 때 주요 내용이 아니거든요. 발산하는 것들을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이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만약에 얘가 이제 1보다 큰 상태이면 이게 발산하는데, 그럼 나는 얘를 수렴하는 걸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역수를 취하시면 되겠죠.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분의 1은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0에 수렴하겠네요. 그죠? 이게 왜냐면 r분의 1의 n제곱이 될 것이고, 자, r을 1보다 크다라고 했다면 r분의 1은 0과 1 사이의 값이 될 테니까, 자, 아까 그렸던 지수함수에서 감소하는 형태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r이 1보다 클 때 발산이야, 여기까지 일단 하시고, 하나 더 역수를 취하면 0에 수렴한다, 여기까지 이제 내용을 넣어 놓으세요. 두 번째입니다. 만약 r이 1이라면 그럼 얘는 계속 1인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뭐 1에서 그냥 뭐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스테이블이죠, 그죠? 그럼 얘는 그냥 계속 1이었겠네요. 그래서 1에 수렴한다 그러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혹은 이게 절대값이 1보다 작다. 이게 지금 등비수열, 이게 뭐야, 지수함수와 가장 큰 차이입니다. 왜냐면은 이 지수함수에서는 밑을 음수를 두질 않았었어요. 근데 얘는 음수를 둘 수도 있어요. 대신 중요한 건 뭐냐면, 만약 그 녀석의 절대값이 1보다 작다면, 절대값이 1보다 작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이게 0과 1 사이의 값이면은 뭐 이런 식으로 될 텐데, 절대값이 1보다 작다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분의 1 같은 거 생각 한번 해볼까요?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함수가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함수를 정의할 수 없거든요. 마이너스 2분의 1의 x제곱은 이건 함수를 정의할 수 없고, 그래서 이걸 수열해서 다루는 거예요. n제곱이라고 해놓고 n에다가 자연수를 넣게 되면은 이 수는 다룰 수 있거든요. 그럼 1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겠죠. 1 넣으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 있는 값. 근데 그 다음에 4분의 1, 그 다음 마이너스 8분의 1, 그 다음 16분의 1 이런 식으로 점점 요 값들이 어떻게 해요? 0에 수렴하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0에 수렴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대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진동하는데, 요거는 마이너스 1인 것도 같이 좀 보셔야 돼요. 절대값이 r이 마이너스 1이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건 진폭이 줄어들지 않는 말 그대로 1과 마이너스 1만 계속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이게 안 줄어들죠, 그죠?
자, 요렇게 돼버리면은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발산이 되겠고요. 근데 만약에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아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이너스 2였다가 마이너스 4였다가 마이너스 8이었다 이런 식으로 점점 진폭이 커질 겁니다. 그럼 이런 진폭이 커지는 녀석도 우리가 처음에 봤던 것처럼 요렇게 예? 발산하는 건 별로 안 중요하다 했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1인 거는 얘는 어쩔 수 없이 발산인데 얘는 근데 만약에 R이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았다면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역수를 취하면 얘는 0에 수렴하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이해됐죠? 여기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마이너스 1일 때는 어쩔 수 없이 빼박 그냥 발산인데 진동하면서 그죠? 근데 만약에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상태였다면 내가 역수 취해서 0에 수렴하게 하는 거 가능하겠다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럼 밑에 한번 볼게요. 여기 예시 한번 보겠는데 다음 수열의 수렴 발산 조사해 보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수열의 수렴 발산이면 그냥 수열은 무조건 무한대로 보내는 방향성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요때 수렴 발산이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이 함수에다가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 이걸 한번 씌워봐서 조사를 하란 뜻이에요. 그럼 얘는 0에 가겠죠? 왜냐면 이 녀석이 어떻게 돼요? 5분의 3이니까 절대값이 1보다 작은 케이스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6. 그럼 절대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케이스죠? 그럼 얘는 발산하게 될 겁니다. 조금 더 정확히 적자면 이건 진동하면서 발산한다라고 적을 건데 여러분은 여기서 뭘 기억하라고요? 이거 역수를 취하게 되면 0에 수렴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라고요. 그 다음 얘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 되겠죠? 자, 얘는 0에 수렴하는 경우가 돼요. 그죠? 얘는 왜 그러냐면은 마이너스 2의 n제곱이 발산하는데 이 녀석 케이스 여기였습니다. 그죠? 요거. 여기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아까 역수 취하면 0에 수렴하게 만들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역수 취했으니 0에 수렴하게 만들 수 있는 이런 수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키포인트 나와 있는 내용 보시면 키포인트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네 가지 경우로 나눠서 푼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저는 이거 솔직히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해가지고 저는 조금 바꿀 겁니다. 저는 절대값을 1과 비교한다로 바꿀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절대값이 1보다 큰 케이스라면 어쨌든 발산하게 되고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아래 n제곱분의 1로 하게 되면은 0에 수렴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바꿔서 풀 거예요. 그럼 절대값이 1보다 작은 케이스는 어쨌든 바로 0에 수렴하게 되겠죠? 그럼 R의 절대값이 1인 케이스는 어떻게 됐겠느냐? 자, 이건 R이 1인 것과 R이 마이너스 1인 것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1의 수렴이고요. 자, 이때는 무슨 수를 써도 발산하게 될 겁니다. 즉, 얘는 뭐 부재불능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역수를 취해서 0의 수렴하기라도 만들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게 나오면 어쩔 수 없습니다. 뭔 수를 써도 발산하게 돼요. 요게 문제에 나온 적도 한 번 있어요. 요렇게 되는 것을 발산이 아니게 만들어 주려면 방법이 없습니다. 이걸 마이너스 1을 1로 만드는 방법밖에 없어서 뭐 마이너스를 안쪽에다가 뭐 이렇게 넣어주는 형태로 요런 식의 문제들이 한 번 있었거든요. 예전엔 이게 문과도 배웠던 거기 때문에 이 문과에 나왔던 문제로 기억을 하는데 자, 그래서 밑에 나와요.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자, 보세요. 우리가 수렴하는 경우는, 절대값이 1보다 작은 케이스와, 아까 절대값이 1인 케이스 중 R이 1인 케이스는 1에 수렴한다 그랬죠. 그죠? 자, 때문에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것, 즉, R의 값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 작은 것과 1인 것도 되니까 여기 같다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얘가 수렴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럼 만약에 얘는 첫항과 공비가 동일한 녀석이고 만약 첫항과 공비가 동일하지 않은 녀석이었다면 즉 이런 형태로 나왔죠. a 곱하기 r의 n-1제곱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하면 수렴하겠느냐. 자, 일단 a라고 하는 건 상수값이니까 스테이블입니다.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 곱하기 r의 n-1제곱에서 a를 앞으로 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럼 네 녀석이 아무리 발산한다고 하더라도 얘가 0이어 버리면 0 곱하기 무엇이기 때문에 그냥 0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건이 하나 더 추가되는 거예요.
첫 항이 0이면 그냥 수렴할 수 있어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냥 0밖에 없으니까 모든 수열이. 이해되시죠? 자, 등비 수열 수렴 조건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요거는 앞으로 우리가 뒤에서 배울 급수에서 또 다시 한번 활용을 할 거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요걸 잘 기억했다고 생각을 하고, 요거 밑에 예시 한번 봐야죠. 자, 이 녀석 수렴하기 위한 x값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는데, 자, 일단 얘가 0이어도 수렴합니다. 때문에 x가 마이너스 5여도 수렴할 수 있습니다. 하나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가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즉, 자, 이 녀석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를 돌아다니는데, 자, 아까 1인 건 상관없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까지 넣어주셔가지고. 자, 그래서 양변에 4 곱하시고 1을 더하시면 x 값은 마이너스 5보다 크고 1 더해서 잠깐만요. 미안해요. 양변에 이 어떻게 된 겁니까? 1을 더한 거죠. 미안해요. 여기 x 플러스 1이 있었네요. 잘못했어요. 빼기 1을 해야 되겠네요. 그죠? 빼기 1을 하시면 여기가 마이너스 5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3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아까 우리 마이너스 5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까지 딱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게 답이 된 거죠. 그래서 뭐 크게 어렵다는 느낌은 안 될 거예요. 쉬운 거고요. 밑에 뭐 그림으로 한번 그려놨는데 이 그림에 이것들을 연결을 안 한 데는 다 이유가 있죠, 그죠? 연결을 왜 안 했느냐? 얘는 수열이기 때문에 수열은 값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뭐 확률과 통계 배우신 분들은 좀 알 텐데 이산적으로 분포하게 돼요. 이산적으로. 그러니까 붙어 있는 값이 아니에요. 이산이 흩어져 있다는 뜻이거든요. 흩어져 있게 분포하게 돼요. 이게 쭈르륵 연결된 게 연속적이라고 부르죠, 그죠? 연속적으로 분포하는 게 지수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수함수의 극한은 다음 단원에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될 거고요. 자, 밑에 수렴발산 조사하는 것들 나오는데 요거는 여러분 한번 풀어보시고 질문 있으면 따로 질문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밑에 예제부터 한번 차근차근 가볼게요. 자, 등비수열의 극한 첫 번째 문항입니다. 자, 예제 11번이고요. 자, 등비수열의 극한 첫 번째 한번 계산 한번 해봅시다. 자, 다음 극한을 조사하고 극한이 존재하면 그 값을 한번 구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건 이겁니다. 이런 문제들을 맞닥뜨렸을 때 여러분들은 요걸 생각을 해주세요. 우리가 예전에 그 함수의 극한에서 최고차항 계수만 보면 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지금도 마치 그것과 비슷한데 제일 큰 덩어리를 보셔야 돼요. 그럼 제일 큰 덩어리가 뭘 의미하느냐? 뭔가 아래 n제곱을 했을 때 이게 덩어리가 제일 큰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커지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되겠느냐? 일단 이 위쪽이 계속 n제곱으로서 그냥 똑같은 게 좋아요. 제가 일단 이거 딱 들어가면서 얘기를 할 거거든요. 자, 등비수열의 극한에서 여러 가지 n들이 존재할 때 이거 모두 n으로 통일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즉 무슨 얘기냐? 여기 부분에 보시게 되면 여기에 2 보이죠? 요거 2. 이런 거를 가만두면은 여러분이 이제 계산이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전부 다 계산을 따로 이 밑쪽에 해줄 거예요. 그럼 볼게요. 얘는 n제곱으로 통일하기 위하여 이건 8을 내려놓으면 되죠. 그죠? 8 곱하기 8의 n제곱이 됩니다. 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요? 3에다가 2n-2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3에다가 2에 n-1 이렇게 되죠. 그죠? 혹은 뭐 여기 마이너스 1을 바로 떼놓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냥 여기 곱하기 9분의 1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죠. 그죠? 그럼 얘는 9의 n제곱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9분의 1 곱하기 9의 n제곱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습관을 좀 들여놓으세요. 알았죠? 자, 다음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나오죠? 요거 9의 n제곱으로 붙이시면 되겠네요. 그다음 얘는 그냥 그대로 8의 n제곱입니다. 얘네 둘이 빼자 그랬어요. 이거 극한 조사하라 그랬거든요. 자, 한번 해볼게요. 이 모두 발산하는 수열이죠. 그죠? 이 모두 발산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계산에 애로사항이 발생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이걸 수렴하는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뭘 할 거냐? 가장 덩어리가 커 보이는
그것도 분모에서. 왜냐면 이게 예전에 여러분 함수 극한 배울 때도 마찬가지로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눈다라고 했던 텍스트 기억날 거예요. 그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이 분모 중에서 제일 덩어리가 큰 녀석, 즉 9의 n제곱을 택하시면 되겠고, 분모 분자 양변을 9의 n제곱으로 나눠 보시는 거예요. 일단 제 정석대로 풀려고 좀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녀석 어떻게 되느냐? 자, 8 곱하기 9분의 8의 전체 n제곱이 될 거고요. 그다음 얘는 9의 n제곱이 약분되고 플러스 9분의 1만 남았겠네요. 자, 아래쪽에 약분되고 1 남았겠고요. 자, 이 녀석 마이너스네. 이제 9분의 8의 n제곱이 됐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식의 변형을 한번 거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앞에서 봤다시피, 자, 이 녀석 1보다 작은 값 때문에 얘는 0의 수렴, 얘도 0의 수렴이 나오죠. 자, 그럼 0의 수렴하는 것과 8을 곱했으니 이쪽 앞에 값은 0이 됐겠고요. 여긴 9분의 1이라는 상수값밖에 안 보이고, 아래쪽에서도 마찬가지 1이라는 상수값밖에 안 보여서 정답이 9분의 1이 됐겠죠. 자, 그럼 이거를 제가 지금은 이렇게 길게 표현을 해봤는데, 자, 만약 짧게 풀었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여러분이 여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만 딱 보시고 덩어리 큰 녀석을 딱 잡으세요. 그 녀석의 최고차항 계수비라고 생각하시면 바로바로 답이 나옵니다. 간단하죠, 그죠? 자, 밑에 있는 것도 제가 볼게요. 잘 보세요. 자,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기 보이죠? n제곱으로 통일하세요. 즉 3 곱하기 4의 n제곱을 만들어 놓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 2 곱하기 2의 n제곱으로 만들어 놓게 되면, 자, 아래쪽은 루트에다가 자 9의 n제곱 플러스 2의 n제곱이 되었는데, 자, 분모에서 제일 큰 덩어리를 찾습니다. 자, 그럼 분모에서 가장 큰 덩어리는 이 녀석이죠. 그래서 9의 n제곱을 나누느냐? 근데 그건 아니에요. 루트 안에 9의 n제곱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땐 3의 n제곱을 나누는 계산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럼 이걸 분배를 이용해서 계산 한번 해주시면 얘는 3 플러스 자, 2 곱하기 3분의 2의 전체의 n제곱이다. 이런 식이 됐을 거고요. 자, 얘는 루트 안으로 들어가면서 제곱이 돼서 들어가니까 9의 n제곱이 들어갔을 것이고, 자, 루트 안에 9의 n제곱이 들어갔기 때문에 9의 n제곱분의 1이, 자, 분배를 해서 적어주시면 자, 1 플러스 9분의 2의 n제곱 이런 식의 형태가 되겠죠. 그럼 얘를 무한대로 보내봐라 이런 얘기인데, 자, 이 녀석 0의 수렴하고 이 녀석 0의 수렴하고 상수값이니까 얘는 스테이블이고 정답이 3이겠네요. 그죠? 이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여러분이 요걸 한번 해보시는 건데, 수렴하는 녀석을 만들기 위해서 덩어리 큰 녀석으로 나누는 거예요, 일단. 근데 나눠야 되는데 문제는 곱하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3의 n제곱을 나누되 다시 3의 n제곱을 곱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얘만 먼저 계산해 볼까요? 1 플러스 3분의 2의 n제곱이 나오죠, 그죠? 여기다 곱하기 3의 n제곱인 건데, 자, 이 녀석은 수렴값이 1입니다. 근데 이 녀석이 뭐예요? 발산해 버리죠. 양의 무한대로, 그죠? 그럼 니들 둘이 곱했으니까 이게 음수가 아닌 이상은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 나오겠네요, 그죠? 그래서 얘는 극한값이 양의 무한대로 발산, 아니, 극한값은 없는 게 되겠고요. 일단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하면 극한값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극한값은 가까워지는 값을 의미하기 때문에 가까워지는 값이 존재하지 않으면 극한값이 없는 거로 해석을 하시는 게 맞겠죠, 그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뭐 크게 어렵다는 느낌은 아마 안 받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어려우시면 또 질문하시고요. 자, 밑에 거 보겠습니다. 자, 요번에도 마찬가지 아까처럼 계산을 해볼 건데, 자, 이번에는 AN이라는 녀석이 붙어 있네요. 근데 이게 수렴하는 수열이래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맨 처음에 시작하면서 이 얘기를 한번 써보세요. 아, AN이라고 하는 거는 수렴하는 수열이라 그랬으니까, 자, 이 녀석 무한대로 갈 때 어딘가에 수렴값이 존재를 했겠구나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어떤 식으로 풀 거냐.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날아갑니다. 그러고 나서 분자에는, 자, 이거 n제곱 통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4 곱하기 4n제곱 플러스 2n제곱 곱하기 an 이렇게 되겠고요.
자, 밑에 마찬가지. 자, 4n제곱 곱하기 an이 있고요. 자, 마이너스 9 곱하기 3n제곱 이렇게 바꿔주세요. 이거 됐죠? 자, 이거 되게 사소한 것 같은데 바꿔주느냐 안 바꿔주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가 발생하니까 꼭 바꿔주세요. 그러면은 여기서 an은 잘 모르겠으니까 냅두시고요. 분모에서 가장 큰 덩어리는 지금 현재 4의 n제곱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4의 n제곱을 양변에 나누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럼 볼까요? 정리된 형태를 한번 보게 되면 제가 이 식을 정리하게 되면 잘 보세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자, 요쪽 변은 4n제곱 약분되고 4만 남습니다. 자, 요쪽 변은 요거 해서 2분의 1의 n제곱이 되겠고요. 곱하기 an이 되었고 여기는 an만 남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9 곱하기 4분의 3의 n제곱이 됐겠네요. 자, 이런 식이 된 건데 잘 한번 보세요. 이제 여기는 발산한 녀석이 없습니다. 애초에 an도 수렴하는 녀석이라 그랬고 여기 나와 있는 2분의 1의 n제곱 내지는 4분의 3의 n제곱 역시나 0에 수렴하는 수열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수렴값만 가지고 계산할 수 있겠고 자, 얘는 스테이블이니까 4고요. 얘는 이게 0에 수렴하기 때문에 네가 무언들 0에 수렴할 겁니다. 자, 다음 얘는 아까 알파라고 했지 우리가? 알파라고 정의를 해봤는데 알파라고 써놓을게요. 자, 이 녀석 0에 수렴하다 보니까 9 곱하기 0이라서 이 녀석은 맞아 0이 됐겠네요. 이런 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알파분의 4라는 수렴값을 지내는 게 되겠고 자, 이 녀석의 수렴값이 2라고 얘기를 했으므로 알파는 2가 되겠네요. 그죠? 때문에 수렴값이 2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별로 어려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밑에 문제는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고 질문 나중에 받겠고요. 자, 등비수열 수렴 조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등비수열 수렴 조건. 자, 다음 등비수열이 수렴하게 만드는 x값의 범위를 한번 구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녀석 형태 한번 잘 파악해 두셔야 되는데 얘랑 얘가 형태가 다르죠. 자, 이 녀석은 하나로 정리를 해주시면 x-2의 전체의 n제곱이 나온 거고요. 즉 아래 n제곱의 수렴 형태입니다. 얘는요 이것과 이것이 다르죠. 즉 여기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는 n-1제곱이 붙어있는데 여기는 없잖아요. 이게 첫 항이죠. a가 x가 된 거고요. 공b가 어떻게 됩니까? 2-x가 된 거예요. 때문에 앞에서 봤던 대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수렴하기 위해서 아래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단 큰데 1보단 작거나 같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때문에 요거는 x-2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큰데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이런 식으로 얻어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걸 풀기 위해서 저는 함수를 쓰겠습니다. x축을 이렇게 한번 그어보시고요. 자, x축이 그어졌으면은 얘가 0되게 만드는 곳이 0과 2죠. 대칭축 1인 거 보이죠? 여기서 아래로 볼록으로 이렇게 됐을 겁니다. 1에서 값이 뭐가 나오냐 궁금하죠, 그죠? 자, 1에서 값이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오네요, 여기가. 자, 그럼 생각 한번 해봅시다. 자, 이 녀석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단 커야 된대요.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니까 요가 포함 안 하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1보다는 작아야 된대요. 1보다는 작다. 즉, 여기 있는 값들과 얘 포함 안 되고 여기 있는 값들이 우리가 주어진 해가 되겠죠. 자, 때문에 요걸 하나 찾을게요. x-2가 어떻게 1이 된 걸 한번 찾아보세요. 얼마면 됩니까? 마이너스 1이 하나 보이고요. 그죠?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됩니까? 미안합니다. 마이너스 1 아니네요. 1 되는 걸 찾아야 되는데 범위 애매하게 또 나오네요.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2x고 네가 넘어오면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됐구나. 그죠? 자, 그럼 얘가 되게 만드는 두근이 근해 공식으로 처리를 할게.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자, 그래서 1 뿔마 루트 2가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가 어딥니까? 1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고요. 여기는 어딥니까? 1 플러스 루트 2가 되겠죠. 근데 가운데 마이너스 1이 되는 요 값은 비워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 1은 비워 주실 거고 자, 답은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러면 x 값은 마이너스 1보다 1 마이너스 루트 2보다
1 마이너스 루트 2보다 자 여기 1보다 작거나 같은 거죠. 요가 포함이죠. 크거나 같고 1 미포함이죠. 작으며 혹은 x가 1보다 크고 여기요 1 플러스 루트 2죠. 1 플러스 루트 2는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1까지는 허용 가능하니까. 작거나 같다 이렇게 범위가 나오는 거죠. 자 계속 이어 나가겠습니다. 자 이 뒷부분은 쉽죠. 요거는 얘가 첫 항이니까 얘가 0이거나 x가 0이거나 5월 아니면 얘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여도 되는 거죠. 자, 여기 등호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보게 되면은 자 요거 이제 풀까요? 양변에 2를 빼시고 마이너스를 곱합시다. 자 이런 식이 됐겠고 자 아까 우리가 이 x가 0은 된다 그랬으니까 x는 0은 따로 적을 수밖에 없네요. 됐죠? 자 그래서 x값 범위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내지는 x값 0이면 자 이 녀석 수렴하게 될 거야 라는 조건이 완성이 됐습니다. 크게 안 어렵죠? 자 이 녀석은 어떻게 된 거냐면은 케이스 나눠서 푸는 문제고요. 케이스 나누라고 일부러 마이너스 1을 나뉜 게 자 이거 왜 나왔겠습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죠. r이 마이너스 1이 되면 구제불능이다. 뭔 수를 써도 어쨌든 안 나올 것이다. 이 얘기했습니다. 여기 어디 있나요? 요거였죠. 여기. 마이너스 1이면 무조건 발산하게 될 거다. 자 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제거한 거예요. 그 상황을 제거하고 극한값 구하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뭐 날아가는 케이스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기로 하고 그 다음에 안 날아가는 애들만 좀 보자 이런 얘기들입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 녀석 극한을 조사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거는 아래값의 범위가 절대값 1보다 작은지 내지는 절대값이 1보다 큰지 내지는 절대값이 1인지를 보는 건데 여기서 r이 1과 r이 마이너스 1이 있는데 요거 제꼈죠? 여기 1번, 2번, 3번 케이스에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부터 해볼게요. 자, 만약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았다면 r의 n제곱은 0에 수렴하죠. 그죠? 자, 때문에 이게 전부 다 이제 0에 수렴한다로 좀 바꿔두시면 얘 0에 수렴, 얘 0에 수렴, 즉 얘는 0에 수렴일 거예요. 자, 근데 만약 이 상태였다면 잘 봐요. 자, 이 상태였다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r의 n제곱분의 위쪽 r의 n제곱이고요. 자, 얘가 수렴하게 만들려면 역수를 취한다. 즉 r의 n제곱분의 1을 분모 분자 양변에다가 제가 곱해 놓겠습니다. 네, 이렇게 된 거죠. 그죠? 그럼 이 위쪽은 1이 됐겠고요. 분자 부분. 자, 분모 부분 어떻게 됐어요? r의 n제곱분의 1 플러스 1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이 녀석 범위가 여기 있다면 얘는 0의 수렴이죠. 역수 취하면 0의 수렴. 때문에 정답은 1이 됐겠죠. 자, 세 번째입니다. 만약 r이 1이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이건 1이고 이것도 1이죠. 그래서 2분의 1이라는 값에 수렴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다음에 여러분들은 뭐까지 했으면 좋겠냐면 이걸 가지고 r에 대한 극한값 그래프도 좀 그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그려볼게요. 자, 만약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였다면 얘는 0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면요. 이 사이에선 함수가 0인 거예요. 0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마이너스 1에선 정리 안 된다 그랬고 여기서는 함수값 없고요. 자, 1일 때는 2분의 1이라 그랬죠. 1일 때는 2분의 1 여기 있는 거예요. 됐죠? 그 외의 구간에선 어떻게 됩니까? 1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 외의 구간에선 1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함수는 이렇게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요거를. 여기까지 같이 연습을 해주세요. 알았죠? 어쨌든 나중에 다시 하게 될 거니까. 연습 문제 우르르 나오네요. 일단 요거 한번 풀어주시고 실력업 있는데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한번 풀어보시고 토요일에 또 볼게요. 제가 좀 이따가 또 이제 급수도 아마 할 거예요. 알았죠?